거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치 반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선준입니다. 네, 아주 대단한 시장인 것 같아요. 연속적인 상승이죠. 네. 네. 23년에도 사실 한국 시장이 좋았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미장이 꺾여도 그냥 막 계속하네요. 오늘은 아시아 증시 다 빠졌거든요. 네, 네. 한국 시장만 들어오는 거는 확실히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장이 그 자금이 많아서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들어와도 올라가는 아주 층이 얇은 장입니다. 그래서 뭐 반대 형상이 금방 또 나타날 수도 있긴 한데 뭐 워낙 그 뒤에 있는 뒷단에 있는 소재가 워낙 큰 소재라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이어서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원래 제가 막판에 거의 마이너스 한 1,800억 이렇게 봤거든요. 코스피에서. 근데 플러스 3,600억으로 끝났습니다. 막판에 대거 어순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네, 오늘은 좀 만기일이라는 특성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0.4%씩 상승을 했고 대만이 0.8% 하락, 일본이 0.6% 하락, 홍콩도 한 1%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상해는 보합이었고요. 미국 시장도 S&P 0.3% 떨어지고 나스닥이 0.5% 떨어지고 그냥 글로벌 다 떨어지는데 한국 시장은 그래도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어제 2,900 뚫었는데 오늘 2,918포인트로 안착을 한 것 같아요. 네. 진짜 3,000에 마무리하겠다 분위기가. 그러게요. 저희 다음 주 종방 전까지 3,000을 도달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네, 오늘 기계장비 섹터, 건설, 일반 서비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공통적으로는 다 원전주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신기계, 뭐 한전 KPS, 한전기술 이게 각 섹터에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7%나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올랐는데 오늘 추가로 또 랠리를 보였습니다. 어저께 원전주들 미국 시장에서도 많이 급등하더라고요. SMR도 한 20% 넘게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거는 2차 전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LG엔솔이 4% 올랐고요. SDI, SK이노베이션이 1%대씩 상승을 했고 LNF도 한 4% 반등을 했습니다. 뭐 딱히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테슬라가 어제 또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저께 많이 올랐고 상승폭 반납했죠. 네, 2차 전지가 많이 떨어졌는데 뭐 약간의 이런 수급만 몰려도 조금 상승하는 기미가 있는데 아직 업황이 그렇게 막 회복되는 시그널은 아직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증권주는 오늘 조금 갈렸어요. 한화투자증권은 14%나 또 추가로 급등을 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키움도 3%대 상승했고 유진도 1%대 상승했는데 뭐 한양, 신영증권 이런 데는 3% 정도 하락하면서 약간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약간 랠리를 뿜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방사는 뭐 오늘도 좋았습니다. 뭐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데는 5%대씩 상승을 하면서 오늘 하나그룹주가 다 좋았네요. 증권주도 한화투자증권이 14% 오르고 네,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 이제 투자자 예탁금이 6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62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보면은 일단 최근 1년 수치로는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거는 CMA에 돈 넣어놓고 아직 주식 매수하기 전 단계, 주식 대기 자금이라고 하죠. 주식 매수 대기 자금. 요게 아주 급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도 한국 시장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겠다, 투자를 더 해야겠다 이런 고객분들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를 좀 반영을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전에 그 핫했던 그 3,300 코스피를 넘겼던 21년도 그때 고점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막 70조 원도 넘었어요. 네, 75조 원도 넘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최근에 50조 원대 밑에서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은 특징적인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는 아직 예탁금이 좀 많이 10조 원 더 상승 여력이 있어서 추가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뭐 신용융자 뭐 이런 그 예탁금 모든 숫자가 다 갈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싹 다 바뀐다. 신고가로 다 갈린다. 다 뭐 예를 들어 신용잔고도 27조가가 최고였 40 몇 조인가 옛날에 한번 그게 최고였었는데 아마 그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저께 오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그 국민들이 주식 투자로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배당을 촉진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한국거래소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소영 의원이 낸 이제 소득세법 개정안 있잖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겠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배당소득세를 이렇게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정책이다라고 언급을 한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이소영 의원 발의안은 이제 배당 성향 35% 이상의 상장사가 배당을 할 때는 그 배당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는 법안이고요. 2천만 원까지는 그대로 15.4% 유지를 하고 3억까지는 22%, 3억 초과분은 27.5% 해서 뭐 3억 넘고 뭐 이게 뭐 100억, 1000억 배당을 받더라도 옛날엔 종합소득세 과세가 돼서 절반 가까이 50% 가까이 이제 세금을 내야 돼서 배당에 대한 유인이 굉장히 낮았는데 이제는 27.5%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좀 늘릴 유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할 수 있는 기업과 배당할 수 없는 기업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랠리에서 그거는 그렇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기를 쳐도 막 주가로 사기치고 싶은 애들도 배당 줘서 회사가 망하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생기기는 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이 없어서 배당을 줄 수 없는 기업들은 그림자 속으로 싹 빠져들고 뭐 그렇게 좀 극단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은행주는 소폭 떨어졌어요. 은행들은 어저께 그 단독 보도가 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좀 해외보다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했던 지적은 아니고 4일날 이 비상 경제점검 TF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발언이 어저께 단독 보도로 소개가 된 것 같아요. 네, 주요 부처 차관급과 실무자들이 모인 자리였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 언급 취지는 은행들의 예대 금리가 좀 과도한 수준인지 확인하려는 취지였다라고 알려집니다. 네, 금융위에서는 답변을 해외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네. 아마 좀 경기가 좀 최근에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은행권에 좀 상생 압력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커지는 것 같고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제 4월달 예대금리 차가 1.48% 포인트거든요. 1.48이면 거의 엄청 작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를 0.25% 좀 떨어뜨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대금리 차는 작년 10월보다 좀 커졌습니다. 1.3% 포인트였는데 18bp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보통 예대 마진도 조금 줄거나 거의 유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승한 거에 대해서 대출 금리를 너무 안 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긴 한데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 해외 대비해서 아주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 네, 이 자료는 이제 기사에서 같이 딸려 있던 자료인데 좀 어느 정도 과거 자료예요. 위에 건 2017년부터 21년도까지 평균 기준인데 싱가포르이 예대금리가 5.1%래요. 네, 그리고 홍콩이 4.9%, 둘 다 거의 5%죠. 스위스가 한 3% 가까이 되고 노르웨이, 한국이 한 2% 정도, 헝가리가 1.6%. 왜 이렇게 비교군이 다 저런 국가이고 뭐 주요국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좀 이상하긴 하죠 비교군이. 미국, 일본, 뭐 이런 중국 이렇게 쭉 나와야지. 예, 그런 기업들이 좀 없고, 예, 약간 좀 그렇습니다. 왜 비교군을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밑에 미국하고 주요 은행들하고 이제 예대금리 차 순이자 마진이죠. NIM은 순이자 마진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한국 은행들은 1%대 중반 정도 수준 보이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은 대체로 2%가 넘어요. 많은 데는 뭐 2.7%도 있고 그래서 해외 대비해서 확실히 좀 예대금리가 좀 낮은 편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좀 예대 마진이 예대 마진이 좀 낮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 있긴 했지만 상생 압력이 뭐 있을 수는 있지만 해외보다 이렇게 심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도 저 해외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인지는 했을 텐데 그렇다고 이제 상생 압력을 안 할긴 또 좀 힘들지 않을까. 과거에 보면은 근데 한번 그 따지고 보면 담보대출이라고 하면 담보가 확실할 경우에는 마진을 높게 받는 게 조금 사실은 좀 그렇지 않아요? 담보가 확실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동산 담보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신용대출이라든가 기업 뭐 IB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 리스크가 한참 낮는 거 아닌가? 그렇겠죠. 그러면 예대 마진이 높으면 안 되지. 사실은 예를 들어 기업에 이 회사 잘 모르겠는데 근데 대출을 해줄까 말까 했는데 해줬어. 그거는 마진 많이 받아도 되잖아요. 기업들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기업들 신용대출이라든가 뭐 개인들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네, 확실히 뭐 해외는 어디 뭐 담보대출 비중이 낮아서 높은 거라면 뭐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홍콩이랑 이 싱가포르 보니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5% 예대금리면
이거는 강도지. 예금이 3%인데 8% 대출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높게 형성이 돼 있는 이유가 일단 좀 궁금하네요. 여기는 아마 그 빈부격차가 엄청 날 것 같으네요. 딱 저거 보는 순간 저건 빈부격차 크지 않으면 저렇게 안 나올 거다. 네. 네, 그만큼 5%의 대출받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반인들한테 무지하게 많이 받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그 금융이 열려 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죠. 저런 데서 금융을 활용할 수 없으면은 저렇게 큰 마진을 내면서 금융을 써야 되는 사람이면 활성화될 수가 없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주들은 그래도 많이 조정받지는 않았어요. KB, 신한지주, 하나금융 1~2% 정도 이렇게 조정받아서 끝났고요. 네. 오늘 사실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건 원전주였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리 약간 의견 합치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원전으로 대동단결하는 분위기예요. UBS에서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글로벌 전력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이제 전력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한 3.2% 늘었습니다. 증분량을 보면 144테라와트시. 굉장히 전력 생산량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 중에 6개 빅테크가 증가분의 한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뭐 아마존, MS, 구글, 오라클, 메타, 애플이 이렇게 많이 차지를 하는데 확실히 좀 AI에 대한 수요가 전력 수요의 좀 큰 부분을 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의 전력 소비는 연간 30%씩 성장을 하면서 이제 매출보다도 더 빠르게 전력 소비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 1년간의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매칭시켰다고도 하네요. 그만큼 재생에너지 수요도 좀 단기적으로 강한 것 같고, 그래서 뭐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로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핵 발전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확실히 원자력은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도이치방크는 원전 같은 경우가 이 재생에너지하고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이제 에너지 시스템의 총 비용을 줄이고 증가하는 글로벌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넷 제로에 더 가까워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네, 원자력의 이 보완적인 활용이 재생에너지의 성장을 위협하는 게 아니고 이 원자력을 병행 활용하는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기후 목표도 달성하고 경제 성장 목표도 안정적으로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도 중요하고 원전도 중요하고 같이 병행해서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언급들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2030년에 SMR 시장이 아마 상용화를 할 예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2040년까지 연평균 30%씩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천억 달러 시장까지 커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최근 SMR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트럼프가 향후 25년간 원전 설비 용량을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4배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설명을 했는데 이때 이후로 확실히 좀 원전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뉴스케일 파워도 한 20%대 급등을 했고요. 네, 그리고 현대건설도 오늘 건설주 중에서 독보적으로 혼자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원전 관련돼서 맥쿼리에서 원전 밸류체인의 강자다라고 목표가를 27%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95,000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하고는 좀 다른 게 삼성물산은 SMR에 좀 중심을 둔다면 현대건설은 전통 대형 원전에 좀 중심을 두면서 웨스팅하우스와 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쟁사 대비해서 자본 투입도 낮고 수익성은 또 높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원전 수주 확대의 수혜를 전망을 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도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주택 사업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도 좀 기대 요인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한국의 SMR의 미국 수출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뭐 미국 시장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이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향후 미국 시장 진출 또는 미국 원자력 기업 인수를 대비해서 미국 시장 진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원전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체코 관련돼서 이제 원전 계약이 좀 빠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 탑승 기회였나 봅니다. 네, 본계약 체결되고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나는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무서워. 네. 근데도 또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이제 성장 초입이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더라고요. 네, 확실히 뭐 10년 뒤를 생각하면은 우리나라가 좀 경쟁자가 거의
거의 없는 네. 이 독보적인 이제 원전 밸류 체인의 강자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감은 확실히 좀 많이 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네. 숫자는 본격화되지는 않은 거죠. 아직 멀었죠. 숫자는 이제 지금도 커지고 있지만 네. 10년 후에 벌어질 숫자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원래 숫자가 나오기 전이 제일 좋죠. 꿈을 마음껏 꿀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아직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해서 막 적극적인 이런 기조는 아닌데 네. 글로벌리는 거의 탈원전 기조에서 완전히 다 음, 방향을 틀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곳은 뭐 확연하게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이 끊기지 않고 안정적인 전력을 계속 음. 유지를 해주려면 태양광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네요. 네. 이번 주도 금방 갑니다. 네. 지금 뭐 며칠 연속 상승인지 모르겠어요. 음, 오늘도 올랐고 어제도 올랐고 그저께도 올랐고 뭐 지난주도 올랐고 계속 최근에 뭐 떨어진 거를 6월달 들어서는 못 보고 있는데 허니문 랠리가 맞죠. 지금 저기 선거 이후를 지금 매일같이 오른 거니까. 그리고 그 관련된 그 굉장히 큰 호재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어제 사실은 굉장히 큰 호재가 터진 거죠. 어떤 거요? 거래소 가서 한 얘기들. 아, 이런 굉장히 큰 호재예요. 주식시장이 아주 기다리고 있던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